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줄기차게 올랐던 뉴욕 증시 오늘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틀 후에 가시화할 미국 중앙은행 페드죠. 돈줄 죄기를 앞둔 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 1년 반 이상 지속됐던 유동성 장세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경제 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뉴욕 스튜디오에 강영현 특파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 자산운용업체 웰링턴의 너넷 제이콥슨 디렉터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웰링턴은 운용자산이 약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큰 투자회사입니다. 자, 강 특파원, 제이콥슨이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웰링턴은 기관이나 그 연기금 같은 투자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큰 자산운용사고요. 거기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력은 약간 특이한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버너드 칼리지에서 컴퓨터 공학 관련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력 초기에는 IBM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기도 했고요. 시큐리티 퍼시픽 내셔널 뱅크에서 금융상품 평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JP 모건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월가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임원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넘게 그 JP 모건에서 일했고 2005년부터 웰링턴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월가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프로그래머 출신이니까 기술을 굉장히 잘 알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 내년 전망인데요. 이분은 내년 미국 경제 증시 전망 어떻게 보던가요? 네, 일단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로 오미크론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기도 할 텐데 먼저 오미크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전염력이 높고 치사율이 낮다. 그래서 이제 3일에 2배씩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치사율은 낮다는 점 먼저 얘기했고, 두 번째로 백신 2번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부스터샷 맞아야 된다. 근데 부스터샷 맞으면은 이제 괜찮다. 여기까지는 저희도 많이 아는 내용인데, 세 번째가 이제 경제 관련 얘기였는데 델타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아무런 특별히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한 분기 정도는 영향을 받을 거고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한 분기 정도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경제와 시장은 내년에도 나쁘지 않다,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은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수요가, 소비가 이를 뒷받침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게, 이분이 자산운용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자산운용사의 특징상 자산운용사들이 사실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만난 월가 관계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산운용사가 이 정도로 말한 거면 내년 전망에 있어서 굉장히 베어리시한 거다. 불리시한 전망은 아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25%씩 오르는 그런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오늘 만났던 분이 얘기를 해주셨군요. 저도 전망 잘 안 믿습니다. 전문가들 전망. 자, 한국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그런 사례 많으시죠. 각 지역별 시장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네, 밝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신흥국보다는 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의견을 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게 이야기를 했던 게, 작년에 전략가들이 바벨 전략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신흥국에도 투자하고 선진국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 결과는 올해 다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근데 그 전략가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흥국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는 올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좀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선진국 투자가 훨씬 더 유망하다라는 거죠. 올해도 선진국 실적이 더 좋았다라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미국보다도 유럽이나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각국 중앙은행들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나라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알리안츠의 유명 전략가죠. 모하메드 엘 에리언 수석 경제고문입니다. 이분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페드가 했었는데 이런 페드의 판단이 역대 최악이었다. 이런 비판을 지금 집중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제이콥스는 물가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분이 약간 월가 컨센서스가 사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끝난다, 이제 조금 완화될 거다라는 건데, 이분은 조금 그거랑 좀 달랐는데요. 1년 이상 지속될 거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먼저 소비 측면에서 그 미국 투자자들이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든지 뭐 주식 시장이나 집값 오르면서 자산이 늘어나서 뭐 저축이 늘어나고, 그래서 소비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 섹터에서 다 그렇게 소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에 굉장한 포션을 차지하는 임금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봤고, 또 하나는 이분이 얼마 전에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를 만나셨었대요. 근데 거기서 사용하는 부품이 8만 개 정도인데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혼란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 8만 개가 내년까지 한 번에 다 좋아질 수 있겠냐, 그렇게 쉽게 다 사그라들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 떨어지면서 사실 인플레 관련돼서 조금 우려가 둔화된 것도 사실인데, 여기는 아직도 원자재 관련해서도 조금 불안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또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에서 조금 그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봤고, 특히 원자재에서도 특히 원유 관련해서 배럴당 $100 갈 수 있다는 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이 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역할을 해줬는데, 최근에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바이든 정책 영향도 뭐 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페드의 향후 행보겠죠. 이제 뭐 이틀 남았습니다. FOMC 올해 마지막 FOMC인데. 내년 상반기 테이퍼링 종료는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 3월이면 다 끝날 것 같고요. 테이퍼링이. 기준금리를 언제부터 몇 차례나 올릴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제이콥스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요? 지금 월가 컨센서스는 3번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3번 정도 이야기하는 곳이 맞는데, 이제 제이콥스는 3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페드가 직접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레토릭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장 심리를 잡아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는 조금 머뭇거릴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이콥슨이 이야기한 게, 페드는 언제나 먼저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망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내년에 기준금리 3번 올리면 조금 빠른 것 같다는 뭐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이분은 3번 안 올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하로 올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제이콥슨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 또 상품을 추천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 있다면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보다는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주식이나 채권 다 좋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고요. 조심스럽게 오버웨이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원자재 분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계속 전망하기 때문에 그 석유, 산업재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고, 좀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는,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투자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걸로는 금과 같은 귀금속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이콥스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보다는 금리 인상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금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금 가격은 지금 몇 달 동안 거의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트로이 온스당 $1,800 지금 살짝 밑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높습니다. 유동성 장세로 변동성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웰링턴 자산운용의 너넷 제이콥슨 디렉터를 만났던 강영현 특파원과 함께 내년 글로벌 경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 살펴봤습니다. 투자자분들 또 글로벌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